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의 내신 1등급 그리고 11월 모의고사의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고사 21번 밑줄 유형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비동사가 보이죠. 중간에 이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older란 단어가 형용사로서 보호가 됩니다.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그 이유는 앞에 as를 지워버리면 보호가 눈에 들어오죠. 비동사 다음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 universe itself, 이때 itself는 universe를 강조하는 제규대명사 용법인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the atoms 원자죠.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가능하고 위치로 바꾸어도 됩니다. inhale 타동사죠. 그리고 some of the atoms에서 원자들 중에 일부 원자들, 이게 주어이기 때문에 are exhaled, exhale이 숨을 내쉬다, 내뱉다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 수동 형태죠. 그리고 셋째 줄 뒤에 보면 remaining이 나와요. remain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ing, 즉 현재 분사형만 가능해요. 자동사는 수동 형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pp가 안 돼요. 그리고 are taken into는 뭐뭐로 들어가다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to become은 결과적 의미의 부정사입니다. 해석할 때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줄 다섯 번째 줄 뒤에 보면 원자란 the atom스 보이죠?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두 줄 건너뛰고 중간에 보면 as가 접속사로 뭐뭐 하면서, 뒤에 as는 뭐뭐 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부럽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evaporate가 정발시키다는데 수동태죠. 우리의 땀이 정발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서술형이라고 제가 정해놓은 부분이 있죠. 되어라부터 그 다음 줄에 living까지 한 문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영작으로 연습해 보시고 해석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atoms가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have existed라는 현재 완료에서 have가 오죠.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your body를 선행사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조로 착각하기 쉬우니까 틀립니다. 그리고 since는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란 뜻으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ere부터 time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이죠. 그리고 콤마 나오고 recycling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both A and B 구조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은 다 끝내고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줄에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원자들은 are nearly 거의 우주 그 자체처럼 그만큼 오래된 것이다. 원자, 우리 몸의 많은 원자들은 우주 그 자체만큼 오래된 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의 몸 안에도 원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아주 태고적부터 생명체 또는 비생명체의 안에는 원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when you breath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시는 원자들 중에 일부분만, 오로지 그 일부분만 여러분의 다음 호흡에 내쉬게 된다는,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몸에 남아있고 일부는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많은 원자란 말이 나왔죠. 이해가시죠? 다음에 그 남아있는,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원자들은 are taken into your body,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투부정사 결과임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여기서 대의는 그 몸 안에 남아있는 원자들이겠죠. 나중에 leave your body,
여러분의 몸을 떠난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다양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들어왔다가 일부가 나가고 또 들어와 있는 게 몸으로 퍼져나가서 나중에 빠져나가고 이래서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느껴지죠. You don't own the atoms that make up your body.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를, 중요합니다, 소유하진 않아요. 소유하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원자들을 빌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소유를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share, 공유한다. From the same atom pool이죠. 똑같은 원자 풀로부터 공유를 해.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원자들은 영원히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이동하거든. Within and among us. 우리 몸 안에서도 있다가 또 우리 인간들 각각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원자들은 사이클, 순환합니다.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순환해요. 뭐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도 순환하고 우리의 땀이 증발되면서도 순환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죠. We recycle. 우리는 원자를 거대한 규모로 재순환한다는 겁니다. 뭐 재활용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The origin of lightest atoms. 가장 가벼운 원자들의 기원은 우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만큼 첫 줄에 우주가 자체만큼 오래되었단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무거운 원자는 태양이나 지구보다도 더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원자에 대한 기원은. 그러면서 이제 관계 대명사들이 보이는데 그 since the first moment of time 보이죠. 시간의 첫 순간들, 태초의 시간이죠. 태초 이래로 since 앞에 현재어죠. 존재해 왔던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자들은 both non-living and living이죠. 비생명체 또는 생명체 둘 다에게서 제한 없는 형태들 사이에서 우주 전체 걸쳐가지고 재순환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you are the present caretaker of the atoms in your body.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원자의 현재의 관리인이다. 왜냐하면 내 몸에 지금 일부의 원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 다음 세대 또 그 사람 몸 안에는 원자가 있겠죠. 그래서 밑줄에 보면 여러분을 따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후손들, 그 뒤에 또 후손들도 몸 안에 원자를 가지고서 계속 순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사람 죽으면 또 그 다음 후대에서 또 원자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면서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밑줄 유형은 굳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독해 지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밑줄 부분은 빈칸을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정답은 지금 1번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원자는 여러분의 뒤에, 여러분 이후에 있는 다른 형태의 일부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명이든 비생명이든 간에 제한이 없는 형태로 우주 전체에 걸쳐서 리사이클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밑줄 빼놓고 1번을 영작을 다른 식으로 해서 빈칸을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죠. 자, 2, 3, 4호는 왜 안 되는지 봅시다. 원자는 독특한 상태로 남아있어. 그리고 공유가 안 돼. 독특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말도 언급이 안 돼 있고 공유 안 된다는 말 아니죠. 공유되죠. 틀렸죠. 원자는 그들의 원래의 형태를 따라간다. 언급이 안 돼 있는 글입니다. 원자는 결코 새로운 형태에 의해서 대체가 되지 않는다. 않을 거다. 언급 안 돼 있죠. 다음에 원자들은 사라질 거다. 완전히
여러분의 생명이 다한 후에 그런 말도 아니죠. 후손들에게 또 원자는 넘어가서 그 사람의 몸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2, 3, 4, 5는 답이 아니고 1번이 정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낼 때 어법 문제 내면 쉬운 문제고요. 제가 밑에 있는 서술형 있죠. 그건 한번 여러분들 영작해 보시고 여러분이 해석을 정확히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글 문제든 영어로 보기를 내든 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줄 유형은 빈칸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시험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에서 내신 영어 1등급 받고 11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모의고사 22번 요지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보는 것처럼 형광펜 칠했는 부분 있죠. 전부 같은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잘 참고해서 하시고, 자, 거기 쭉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내려갑니다. 헬프란 단어는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목적어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동사 원형 앞에 to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첫 단어 like는 전치사입니다. 이 like란 단어를 가지고 liking으로 쓴다. 조심하세요.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reading, turning이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중간에 보면 does가 보이죠. does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who의 선행사가 되고 find는 오형식 구조로 써 있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죠. 다음 줄에 way는 to 부정사와 친숙합니다. way to 부정사 잘 기억해 두세요. 뭐뭐 하는 방법. 그리고 이 문장에서 여기 it부터 이 fit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입니다. 주절. 그리고 콤마가 지금 나와 있죠. 이 콤마 다음에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거기서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오죠.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입니다. 부사 절대 될 수 없어요. 문법 시험에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음 줄에 보면 tending to 하는데 tending이 동명사예요. 여기서 tend to 무엇을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tend to 부정사, 동사는 경량이든 tend to 부정사죠.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예요. 여기서도 잘 보세요. it부터 이 moment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입니다. 주절. 그리고 콤마 보이죠? ing 현재 분사입니다. reduce는 현재 분사라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따라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involved in 여기 involved는 pp예요. pp 이렇게 꾸며주죠. 뭐뭐에 즉 정원 가꾸기 원회에 수반되는 관련되는 반복적인 어떤 과업들 이런 뜻입니다. 중간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세요. that are which are이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죠. 일단 주어 부분까지가 길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similar to는 뭐뭐 비슷하다 뜻인데 앞에는 which가 빠졌어요. 이렇게도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영작할 때도. 그 다음에 show
studies have shown that은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 show는 타동사고 that은 접속사입니다. 이 자리에 뭐 what을 쓴다? 절대 안 되죠. 내신에서는 이런 걸 출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절 속에서 spending,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 그리고 쭉 가서 여기 보면 뒤에 can elevate라는 단어 동사 안 하죠? 지금 병렬 구조입니다. 동사 1번. 그럼 improve 동사 2번. and 다음에 병렬이죠. 동사 3번. 병렬 구조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줄에 from 다음에 watching이 동명사인데 이 watching은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보통 지각 타동사라고 나는 강의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your plant가 목적어, grow and thrive가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위에 예상 문제가 지칭 추론. 지금 형광펜 칠했는 부분이 정원을 가꾸는 행위, 원의 행위죠. 원의 행위. 이거와 다른 거 찾아야 했는데 그 다른 게 지금 요 it입니다. it. 요거 조심하세요. 이 원의 행위가 아니에요. 위에 표시해놨죠. help부터 endurance까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면 지칭 추론이 다른 거를 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요약도 가능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원의 행위지만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문장 요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 학생들의 해석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내용 일치 불일치도 한글 내지 영어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를 하시고 자, 첫 줄에 보면 원의 행위입니다. 원의 행위, 즉 정원을 가꾸는 행위죠. 이거와 그 자체입니다. 같죠? 강조용법의 제비대명사입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형태다. 신체적 활동의 환상적 형태다. 즉 신체적 활동은 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원의 행위는 involve는 포함하다, 수반하다 뜻이죠. include, contain 단어입니다. arrange는 다양한 그런 움직임들, 다양한 동작들, 움직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신체적 활동이 된다는 이야기지. arrange 외워두고 그 다음 from A to B죠. 자, dig은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파니까 몸을 움직이고 근육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심는 거죠. 심기. 그 다음 물을 주는 거 harvest는 수확하다. 수확하다. 단어가 약한 학생들은 이 단어를 외워두세요. 수확하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이렇게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문장과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지. 해석할 때는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게 제일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거든. 그 다음에 이러한 활동들은 도와주는데 strength는 힘, 강인함이죠. 그 다음 flexibility, 유연성, 그럼 endurance, 지구력 또는 내구력 이런 거를 향상시키고 개선하도록 도와준대요. 이런 활동들이. You might not realize it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뜻인데 이때 이성 가리키는 거 잘 보세요. 원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과업들 예를 들어서 뭐 잡초 뽑기라든지 캄프하우스는 퇴비인데 퇴비를 막 뒤척거리는 거니까 뒤섞는 거죠. 잡초 뽑기 또는 퇴비 뒤섞기와 같은 작은 과업들은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칼로리 태운다 할 때 단어입니다.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면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칼로리는 소모되게 되어 있어요. 자, 원해는 또는 원의 행위는 특히 이롭다는 겁니다. beneficial 단어 잘 챙겨. 수능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for those who find traditional exercise challenging인데 전통적인 운동 우리가 힘을 쓰고 뭐 달리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여러 가지 전통적 운동이 있지. 이런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한테는 원행위는 특히 이롭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원행위는
여기서 stay active and fit가 이형식 구조인데 활동적이고 fit는 건강하니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몸에 low impact,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making it accessible for people of all ages and physical abilities. 그 원의 행위를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그 신체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 besides는 뭐 외에도인데 신체적 건강 외에도 원에는 has a profound. 이제 profound가 원래 사전에는 심오함도 있지만 충분함도 있어요. 여기서 enough와 같은 뜻이죠. enough. 충분한 정신적인 어떤 이점, 혜택들,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위치예요. 요거 문장 위치. 자, 위에 문장 하나 더 추가됩니다. 문장 위치. 아주 공부할 때 잘 챙기세요. 자, 그래서 신체적 건강 이외에도 이 원에는 충분한 정신적인 어떤 건강의 혜택들, 이점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또 부연상수를 설명을 해주겠지. Tending to plants, 식물들을 돌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할 수 있고 조용하게 해야 되죠. meditative, 명상적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정신적 측면에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 차분해지고 사람이. 그 원의 행위는 여러분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거지. 고요하다, 명상적이다, 집중한다. 다 흐름이 같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걱정이나 불안감, anxiety, 발음 조심하세요. 걱정이나 불안감도 줄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repetitive는 반복적이라는 단어입니다. repetition이 명사죠. repeat가 동사고 동사, 형용사, 명사를 잘 챙기세요. 제가 그 영어 단어 쇼트를 올려주는데 30초 고교 기본 영단어라고 있어. 그거 잘 챙겨야 됩니다. 고1들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시험, 모의고사 시험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둬야 돼요. 30초 고교 기본 영단어 뽀개기입니다. 그거. 자, 다시 돌아와서 반복적인 과제, 과업이죠. involved 앞에 which are 대달이 생략되었어. 그래서 be involved in 하면 뭐뭐에 수반되는, 관련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원에 수반되는, 관련되는 반복적인 과업들을, 과제들은 induce라는 단어 필수에 비해 수능에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 A state of mindfulness, 마음 챙김, 마음 돌봄의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 명상과 비슷한 마음 돌봄의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studies have shown that는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심지어 작은 정원에서조차도 시간을 보내는 것은 elevate mood, 사람의 기분을 쫙 올려줄 수 있지. 기분을 돋울 수 있잖아. 올려줄 수 있고 인지를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depression symptoms, 우울 증상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The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watching your plants grow and thrive까지가 길죠. 주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식물들이 자라고 번성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성취감. 이것이 또한 부스트도 타동성을 높이다거든. 자아 존중감 그리고 오버롤은 전반적인 웰빙은 행복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원의 행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점만을 나열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요지를 보면 1번에 야외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야외 활동이란 말 아니지요. 취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 취미 활동 아니고 원의 활동입니다. 원의 행위, 원의 활동은 신체적 건강 앞부분 나왔죠? 그리고 중간부분 밑에부터 정신적 건강이 이롭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실내에서 식물 기르는 거 집중력 향상 아니고요. 원의 활동 좋았어요. 연령에 관계없이도 좋아.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5번이 오답이죠. 매력적 오답.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다 포괄할 수 없는 부분적인 답이지. 이거는 부분적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답도 하나 보기에서 넣어줍니다. 출제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가려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2번 문제까지도 끝이 났습니다. 어제 내가 21번을 올려줬죠. 지속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틈나는 대로 모의고사 풀이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중간고사 준비를 잘 하세요. 지금까지 내 진실의 방 유튜브에 고1 모의고사가 3년치 이상의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할 때도 꼭 그걸 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서 30년 이상 동안 강의를 한 사람이니까 고3들을 위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강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다른 강사들과 비교해도 되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내신영어 1등급 11월 달에 고1 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고사 23번 주제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tools란 단어, 도구가 나오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translate하고 bring이 병렬이죠. 그런데 bring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into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보면 natural phenomena 부터 그 다음 줄에 senses까지가 bring의 목적어인데 뒤로 갔죠. 그 이유는 자연의 현상들이 관계대명사의 수식어 받아서 기니까 뒤로 후치시키고 into를 앞으로 당긴 겁니다. 구조가. 해석하실 때 그런 거 유의하시고. 그럼 natural phenomena. phenomena는 복수죠. 자연현상들인데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다음 줄에 지각하다는 perceive의 목적어가 빠져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조심해야 됩니다.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인데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is consisted of가 되지 않습니다. 틀려요. 주의하시고. 다음에 simply란 부사가 amplifying이란 동명사를 수식합니다. 이 amplifying은 of에 연결되는 거죠. consist of 동명사. 그리고 signal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다음 줄에 중간에 bring into도 마찬가지예요. bring의 목적어인 뒤에 that부터 on their own까지가 기니까 뒤로 넘겨버리고 into를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그리고 that 위치에서 위치가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that이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to로 지금 보이죠. to 부정사에 for 의미상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문법 끝내고 난 뒤에 해석을 할 때 잡아드릴게요. 정확하게. 다음에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온다는 거. other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 another은 단독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another은 뒤에 단수명사가 오는데 other은 복수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turn A into B인데 signals that we cannot perceive에서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perceive가 타동사기 때문에 signal이 선행사죠. 그리고 원전은 signals를 받아주는 부정대명사입니다. 역시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observe, 관찰하다란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져나가는 게 원전입니다. 선행사로. 다음에 of ing죠. expanding 할 때 expand가 확장하다는 뜻으로 타동사죠.
뒤에 또 rich라는 명사가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earch as는 like하고 똑같은 뜻으로 전치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reating과 밑에 줄에 changing이 병렬 구조인데 동명사지요. 그리고 changing 뒤에 sound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what이 보이죠? human ears가 주어죠. 그리고 hear이라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간 게 what이죠.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fo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때 which의 선행사는 속성을 가리키죠. properties. 그리고 그 다음 줄에도 change A into B에서 이 them이 속성을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대시 선행사고 which가 역시 observe의 목적어가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걸 살펴봤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문이 약간 까다롭죠. 첫 줄에 보시면 take advantage of가 무엇을 이용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utilize 또는 make use of, capitalize 또는 capitalize on. 왜냐하면 capitalize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수세기 동안에 인간들은 도구를 이용해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도구를 이용해 왔으니까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어떤 도구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서 지각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들을 바꾸어서 우리의 지각 속으로 가지고 오는 도구를 이용해 왔습니다는 뜻이죠.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귀로 들을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변화를 줘서 우리 감각으로 가지고 오는 도구, 이것을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몇 가지 경우입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서 몇 가지 경우에. 그럼 또 다른 경우가 나오겠죠. 이것은 몇 가지 경우에 이것은 지금 형광펜을 칠해놨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 지문을 글의 순서로 낼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라고 형광펜을 표시해놨습니다. 문장에서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몇 가지 경우에 이것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로 구성되냐면은 대체로 관계대명사절부터 보면 우리의 정상적인 감각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호들을 단순히 확장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답니다. 우리 정상적인 감각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들을 단순히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오죠. 밑에 텔레스코프, 망원경이죠. 망원경은 가지고 올 수 있어. 명확한 시야 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뒤에 보면 for our eyes, 우리 눈이 눈 그 자체로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것을 명확한 시야 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잖아요. 근데 망원경은 그걸 확대시켜서 우리 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도구들이죠. 다른 도구들. turn A into B니까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신호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신호들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죠? 다음. 이런 것 중에 일부는 뒤에 보면 search as를 먼저 해석할게요. 빛의 자외선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시각적 이미지, 눈에 보이는 이미지,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즉, 빛의 자외선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이미지,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또는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의 범위 바깥에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호들로 바꾸어 놓는 것 같은 우리 현재의 감각들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확장한다. 우리 현재의 감각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일부 도구들은
측정을 합니다. 속성들을 측정을 해요. 이 단어 중요해요. 우리가 no error, never의 개념이죠. 전혀 감각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속성들을 측정을 해. 그래서 그 속성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감각 능력이, 감각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노니까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속성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속성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오감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감각을 확장시키는 걸로 이제 발전이 되어서 자연이나 이 과학 세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글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보겠습니다. 1번 Difficulties in replacing human senses with tools죠. Replace A with A를 B로 대신하다, 대체하다죠. 인간의 감각을 도구로 대신하고 대체하는데 어려움? 아니죠, 이거? 두 번째, 인간의 감각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도구들, 확장시키는 능력. 맞죠? 이게 정답이죠. 세 번째, 과학적 도구의 발명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인간의 감각들이죠. 과학적인 도구들의 발명을 하는데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인간의 감각들. 아니죠. 네 번째는 인간에게서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감각들 사이의 차이점들도 아니고요. 다섯 번째, 우주를 발견하는데 인간의 상상력의 힘이죠.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많은 학생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이 지문을 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법 문제 준비해두고 글의 순서 꼭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서술형도 한번 준비해보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도 강의를 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 영어 1등급 11월 모의고사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 대구는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강의하는데 빗소리가 같이 녹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해주세요. 4층이라도 바깥 소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 지문은 약간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시험장에서 조금 멘붕이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고. 자, 일단 이 지문은 문장 위치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글의 순서, 서술형, 그리고 어법, 문장 요약도 괜찮습니다. 문제 낼 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처음에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겠는데, 첫 줄 끝에 보면 argue, 대절 나오죠. 주장하답니다. 대시 접속사고, 대절 속에서 도치가 일어나요. 주어 동사 바뀌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서술형이 가능해요. 나돈니가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바뀌죠.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버돌소라는 부분은 두 번째 줄 뒤에 콤마가 버돌소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many medical advance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did contribute가 보이는데 원래는 contributed to입니다. 과거였는데 이 contributed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는 두 동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did를, 과거 시제를 did를 빼내고 contribute 원형을 써줍니다.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는 두 동사를 쓰면 됩니다. do에다가 시제를 적용시키면 돼요. 그리고 뒤에 were는 many medical advances의 동사입니다. 이 대절 속에 있는 문장은 영작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봐요. 서술형을 낼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claim 대절이죠. 이것도 주장하답니다.
insist도 있고 많죠. 주장하다는. 대시 접속사고, 그리고 대절 속에서 since부터 그 다음 줄 뒤 advancement까지가 이유 부사절이에요. since가 이유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절 속에 진짜 주어인 the former이 나옵니다. 이게 대절 속에서 진짜 주절이죠. 그리고 여기서 the former은 the practice of animal experimentation을 가리키고 the latter 후자는 medical advancement를 가리킵니다. 해석할 때고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opponents of research reject this inference에서 이때 this inference가 바로 앞문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문장 위치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장도 문장 위치 자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 these phenomena 이런 현상들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문장 위치 자리가 참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to expect라는 부정사가 앞에 있는 independent reasons를 수식하는데 expect 구조 아시죠?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to be colorated, to be pp 수동적 의미죠.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가. 그래서 to be pp 형태고, 다음에 그 since the law prescribes that인데 이 prescribe가 처방하다 뜻도 있죠. 그런데 규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둘 다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규정하다 뜻인데 대절에서 뭐뭐 해야 한다 의미일 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 경우에 should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hould가 생략되었고 be tried가 보이죠. 이상한 게 아니죠. 이 부분만 B만 건드려도 문법 문제는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뒤에 find 대절, find가 타동사고 대절이 목적어 되는데 대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between and 보이죠. 오늘 토익 5문제를 또 출제를 해가지고 업로드 시켰는데 거기 토익 문제 중에서 between 부분에 괄호를 비워놓고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토익 문법 문제는 수능 문법이나 여러분들이 치는 내신 문법보다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이 문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토익 시험은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난데 바로 한두 달 준비해서 시험 치면 거의 영어 1등급 나오는 학생은 800점, 900점 나와요. 한 두세 달만 공부 빡시게 하면. 듣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토익은 그때 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다음 2년 뒤에 다시 치면 되고요. 자, 어쨌든 계속 갑시다. 그 밑에 보면 evidence that를 보이죠? 대시 동격 접속사입니다. 동격 접속사 앞에 있는 추상명사가 나오죠. 앞에는. 추상명사의 의미와 대절이 의미 같다는 거예요. 이 동격 접속사는 수능 문법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historical evidence도 역사적 증거 추상명사지요. 대절 동격절이고 대선 동격 접속사입니다. 그 대절 속에서 as 보이죠. 거기 보면 be responsible for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뭐뭇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뭐뭇의 원인이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uggest도 제안하다, 암시하다, 또 시사하다 있지만 여기서는 주장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claim 대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lea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구조를 파악을 해봤고 문법도 파악해봤습니다. 자, 이제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첫 줄에 보면 동물 실험에 많은 반대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대절 보면 현대의학은 사망률에 있어서 감소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정말로 기여한 많은 의학적 진보들이 동물 실험의 결과가 아니다. 동물 실험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해석 정확히 해야 돼요. 현대의학이 사망률에 있어 감소에 대해서 유일한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정말로 기여했던 많은 의학적 진보들이
동물 실험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죠. 다음에 디펜더이 나와요. 옹호자인데 동물 실험 연구에 대한 옹호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between A and B를 해석할게요. 동물 실험의 실행과 의학적 진보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the former, 즉 동물 실험의 실행은 의학적 진보를 야기시켰다. 의학적 진보를 이룩해냈다. 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약간 주장이 다르죠? 요걸 머릿속에 잘 생각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 실험 연구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러한 추론을 거부합니다. 그게 앞에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장 위치 좋죠. 그 다음에 after all,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 그게 독립적인 이유에 대한 부연 상술이 밑에 나옵니다. 형광펜 2개 꺼놨거든요.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야 돼요. 법이 규정을 하기 때문에 뭘 규정하냐면은 모든 새로운 약들과 신약이죠. 모든 신약과 보철의 장치, 의학 외과의 기술 기법 이런 것들이 이 대의는 앞에 나온 걸 가리킵니다. 모든 신약부터 기법까지 이것들이 인간에게 사용되기 전에 동물에 관해서 시험되어져야 된다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로서 그렇게 법이 규정된 그 결과로서 발견하게 될 거라고. 모든 의학적 진보는 이전에 동물에 관한 이전의 실험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겠죠. 동물 실험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동물 실험과 의학적 발견 사이의 상관관계는 법적인 필요성의 결과라는 거죠. 왜? 법적으로 규정해놨으니까 법적인 필요성의 결과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Not evidence that animal experimentation, 동물 실험이 의학적 진보로 이어졌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법적인 필요성의 결과라는 거죠. 게다가 몇몇 영향력 있는 의사들은 제공했습니다죠. 역사적 증거를 제공했어요. 그 역사적 증거가 뭐냐면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생물의학적인 그런 발견의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역사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몇몇 영향력 있는 의사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임상적인 발견이죠. 임상적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 발견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동물 연구가들이 우리가 믿도록 이끌어갔던 것보다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믿죠?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의학이 발전했고 사망률이 줄었고 의학에 공헌을 했다. 이런 내용. 그렇게 믿도록 했던 것보다도 임상적인 발견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원래 약은 사람을 임상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결과를 나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처음에는 동물하지만 결국은 사람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지문은 상당히 괜찮은 지문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학교 내신에 출제가 될 것 같다. 필출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는 제목을 찾아봅시다. 1번 바이오메디슨 생물의학 헬스케어에 있어서 새로운 프론티어는 미연구 분야를 뜻합니다. 단어가 헬스케어에서 새로운 미연구 분야를 여는 것 생물의학.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죠. 다음 is medicine advanced by experimenting on animals입니다. 자, 의문문이죠.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의문문으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답이 된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제목 문제에서. 그거 하나 힌트입니다. 의학이
동물에 관한 실험에 의해서 진보가 된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법적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상관성이 있다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3번에 refer to historical evidence to solve medical issues.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참조해라. 아니죠. 4번에 왜 동물 입양, 어답션, 입양이죠. 동물 입양을 위한 엄격한 법들이 없느냐. 관련이 없죠. 5번 라이프 스팬은 수명이라는 단어니까 외워둬야 돼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진보도 관련이 없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바 없죠. 그래서 1, 3, 4, 5는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답변이 가능하죠. 본문만으로서도.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도 풀이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지문이 시험에 진짜로 나온다면 꼭 맞춰야 됩니다. 지금 내가 위에 적어놓는 문장 위치, 거리 순서, 서술 영어법, 문장 요약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해둬야 돼요. 1등급을 꼭 받아야 되는 학생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도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 영어 1등급 11월달 모의고사 영어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고1 영어 모의고사 29번 어법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다시 분석을 하고 해석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줄에 보시면 other species are, 그 다음 뒤에 sick, 그 다음 stand, 그 다음 and don't run. 동그라미 1번 어법 문제 있죠. 이거는 동사의 병렬을 묻는 문제입니다. 동사의 병렬을 묻는 문제. 상당히 쉬웠죠. 동사만 잘 찾으면 꿀입니다. 꿀.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뒤에 difficult to keep in captivity인데 이 to 부정사가 해석할 때 difficult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부드럽게 해석이 됩니다. captivity는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죠. 갇힌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긴장한 종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문법이 어려웠어요. 단순히 보면 쉬운데 어떤 문법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은 굉장히 쉬웠어요. 자, 이거는 밑에 설명을 할게요. If they are put 하고 쭉 나오고 they are 나오는데 이때 they는 긴장한 종들을 가리키는 they입니다. 두 가지 설명 방법이 있는데 if부터 콤마까지는 조건 부사절이죠. 그 다음 they are는 주절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 부사절에서 주절과 문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부사절을 분사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분사로 바꿀 때 접속사를,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려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 접속사는 100% 생략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접속사는 살려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if가 살아있죠. 그 다음에 조건절의 이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이때 nervous species를 여기 써도 돼요. 그 긴장한 종들과 주절의 주어는 동일하죠. 이럴 때는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제가 R과 DR이 똑같죠. 그러면 동사 원형이 be인데 ing 붙이면 being 풋이 되죠. 이때 풋은 pp잖아요. 이럴 때 being pp에서 being은 pp 앞에서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풋이 돼요. 정답은 풋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 나올 때 그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시제가 같으면은 이거를 바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pp만 남죠. 이렇게 써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위에 보면 푸팅이 아니라 푸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풋은 무엇을 두다란 타동사죠. 만약에 푸팅이 맞는 거라면 뒤에 목적어 와야 돼요. 근데 목적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 ppd에는 타동사의 과거분사 ppd에는 목적어가 없다는 방식으로 풀어서 푸팅이 아니라 푸시 된다라고
풀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they are likely to panic인데 이 panic이라는 단어가 또 재밌어요. 자, 밑에 보면 정리를 해놨는데 panic은 명사, 형용사, 동사가 있어. 동사일 때는 당황하여 쩔쩔매다라는 뜻이고 형용사는 당황하여서 쩔쩔매는, 명사일 때는 당황, 겁먹음, 경제에서 패닉은 공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그들이 당황해서 쩔쩔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either or B고 or 다음에 hit themselves가 제귀대명사죠. hit가 타동사예요. 치다, 때리다. 그럼 목적어가 제기대명사인데 주어 they와 동일하죠.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썼고 repeatedly란 부사는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hit를 수식합니다. 해석할 때. 그 다음 줄에 attempts to escape인데 attempt가 동사로 쓰이면 attempt to 부정사를 가지고 와요. attempt to 부정사. 근데 여기서는 이 attempt가 명사로 쓰였죠. 명사로 쓰이더라도 이 to 부정사는 따라와서 그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게 영어의 속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콤마 다음에 which가 나오는데 which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빠져야 되죠. 여기 were이 있으니까 주어가 빠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리키는 게 거젤이란 영양을 가리킵니다. 이거. 거젤은 보통 보면은 아시아산 영양도 있고 북아프리카산 영양도 있는데 영양의 종류예요.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mammal species, 포유 동물 종이 선행사가 되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왜냐면 그 뒤에 보면 4번에 to domesticate인데 domesticate가 타동사로 길들이다거든요. 이게 목적어가 빠져나간 게 포유동물 종이에요. 그래서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opportunity는 뒤에 to 부정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opportunity to 부정사, ability to 부정사, capacity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데리고 다녀요. 물론 opportunity of ing 동격의 의미로도 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opportunity to 부정사. 이걸 뭐 to 부정사가 opportunity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런 설명도 틀리진 않지만 그냥 opportunity to 부정사, ability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편해요. way to 부정사. 아시겠죠?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no라는 단어와 every 합치면 never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들이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죠. has been pp. 길들여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imagine 동명사 알죠? imagine은 동명사가 뒤오고 try to 부정사. 홀더는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무리짓게 하다. an animal이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runs, hits, 그 다음에 can live up and can run 전부 동사의 병렬이죠. 자, 5번의 itself는 뭐냐? hit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제기대명사인데 여기 an animal 있죠? 얘와 얘가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맞습니다. 위에 조금 전에 봤던 그것도 있죠. 왜? themselves하고 they가 똑같은 거 같죠? 자, 문법은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큰 포유류의 mammalian, herbivore, 초식동물, 발음이 어렵죠. 큰 포유류의 초식동물 종은 다양한 방법으로 different ways, 다양한 방법으로 포식자들 또는 인간들로부터의 위험에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니까. 자, 몇몇 종이 나오죠. 여기서 몇몇 종이 나온다는 것은 넷째 줄에 다른 종이라는 게 또 대주에서 나올 수 있죠. 몇몇 종은 긴장을 합니다. nervous. 그리고 빨라요. 그리고 즉각적인 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 그들이 위협을 감지할 때 즉각적으로 막 날아가는 거야. 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이 단어는 선천적인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은 더 느리고 덜 긴장하고 무리 속에서, 이때 홀드는 명사죠. 무리 속에서 보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stand their ground인데, 자, 이거는 위에 내가 정리를 안 했어요.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stand가 타동사로 쓰입니다. 무엇을 고집하다, 버티다.
그라운드 땅이잖아요. 자신의 땅을 고집한다, 버틴다는 건 거기서 안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자기 주장 입장을 고집하다 뜻이 있고요. 또 하나 기억하세요. stand one's word는 약속을 굳게 지키다. 스탠드가 굳게 지키다는 뜻이 있어요. 타동사로. 그래서 이런 스탠드가 자동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타동사로도 쓰는구나 라는 걸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공부가 더 많이 되죠. 자, 밑에 다시 보면 거기 stand their ground,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할 때 when 다음에 pp죠. 이거 보세요. 접속사 다음에 pp가 나왔잖아. 그럼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they는 누굴 가리키느냐? 앞에 있는 다른 종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theyR이 지금 들어왔는데 생략이 되어버리고 접속사 다음 pp만 남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동그라미 2번의 if, put과 똑같은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pp는 pp일 때 주어 비동사는 생략이 될 수 있다. 자,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의 자리를 지켜. 그리고 필요할 때까지 도망가지 않아. run은 runaway 의미로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 긴장한 종이죠. 그 긴장한 종은 갇힌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긴장했으니까 긴장한 종 위에 뭐라 그랬어요? 빠르다 그랬죠. 그리고 위협을 감지할 때 즉각적인 비행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가두어 놓으면 미치지 얘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 긴장한 종들이 우리 속에 넣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두게 되면은 그것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충격으로 죽기도 해. 또는 그 다음 줄에 보세요. to escape, 도망가려는 그들의 시도 속에서 fence에 대해서 막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들이받아. 못 갇혀 있겠다는 거지. 이런 종들을 어떻게 가두어 둡니까? 가두어 두는 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거젤의 경우에도 사실이다. 거젤에게도 적용이 된다. 근데 그 거젤이 뭐냐면 수천 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사냥된 사냥감 종이야. The Fertile Crescent의 몇몇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냥된 사냥감 종인 거젤의 경우에도 사실이던데 The Fertile Crescent는 밑에 또 정리해놨지. 기름진, fertile이 기름진 초승달이거든. crescent가 기름진 초승달 지대인데 이게 뭐냐면 고대 동방의 중심이었던 나일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잇는 농업지대를 말합니다. 아주 기름진 농사를 지었죠.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냥된 사냥감 종인 거젤의 경우도 맞다. There is no mammal species that the first settled peoples of that area. people자 민족들이죠. people은 사람들이지만 s가 붙으면 민족들입니다. 그 지역에 최초로 정착한 그런 민족들이 거젤보다도 길들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그런 포유동물 종, 즉 포유류는 없다는 겁니다. 거젤이 가장 길들이기 좋았던 포유류란 이야기죠. 그러나 No gazelle species has ever been domesticated. 갑자기 역점이 나오죠. 어떠한 거젤 종도 길들여진 적은 없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단지 상상을 해봐라. 도망가고 맹목적으로 벽에다가 자기 자신을 부딪히고 거의 30m까지 위로 뛰어오르고 그리고 시간당 50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동물을 우리에 가두어서 무리짓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걸 상상해봐. 참 웃기는 일이지 않나?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뜻이죠. 내용 이해됩니까? 문법하고 내용 정리 다 했습니다. 이 지문도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출제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일단 필출 시험에 나온다 라는 걸로 찍어두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낼 수가 있는 지문입니다. 일단 문법은 분석 다 끝났으니까 열공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2학기 중간고사 영어 1등급 11월 모의고사 영어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고1 모의고사 30번 낱말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지로 보호는 PP죠. 태어난 종이죠. 그 다음에 a time이 선행사고 시간이 되기 때문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그리고 두 번째 줄 뒤에 to share and to가 생략되었죠. 병렬이 되기 때문에 나누고 협력하려는 우리의 자연의 성량, 타고난 성량, 자연의 또는 타고난 성량 이렇게 해석하세요. 다음 complicated가 복잡한다는 이거는 이따가 이제 해석할 때 잡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줄을 조심하세요. open to인데 to가 전치사라.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사 원형은 틀려요. 이 문법 문제 내면 참 좋아요. 그 다음 what은 have의 목적어죠. 선행사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 그 다음 줄에 they are happy to share. be happy to 부정사. to 부정사 이것도 to 다음에 부정사의 동사원형. be willing to 부정사 똑같아. 기꺼이 나누다 공유하다. 그 다음 it이 가져오고 to do so가 진주어인데 이 do so는 위에 있는 기꺼이 나누다라는 의미를 받아줍니다. do so. 기꺼이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된다. 그들의 이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가조 진주 문장이죠. 다음 happen upon은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 무엇을 우연히 만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it's not just because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but입니다. but because not because but because 문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줄 for they know that know가 타동사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ironically the more 더 비교 구문에서 만약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없다면 무조건 비동사를 집어넣으세요. 여기도 지금 비동사 빠졌죠. 여기도 지금 비동사 빠졌어요. 더 비교 구문에서는 동사가 없으면 비동사를 집어넣어라. 단수 복수 맞추어서. 이거는 is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안보 이건 is입니다. 잘못 썼어요. is 수정하고. 그 다음 to keep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정사의 목적에 해당되고 keep people의 사람들을 멀리 두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our desire for more combined with combined가 pp죠. combined A with B가 수동태로 바뀐 건데 pp만 남아있죠. combined with 뭐뭐 결합된 이 콤마가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our desire의 동사가 이겁니다. start S 붙죠. 이런 부분도 동사 자리 조심하세요. 수일치.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resources가 자원이죠. 자원이 제한적이고 위험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에 태어난 종들에게는 우리의 선천적 타고난 nature 그런 성향이 있죠. to share and cooperate 나누고 협력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선천적인 그런 성향은 복잡하다. 뭐 할 때 자원들이 많고 외부의 위험들이 적을 때 거의 없을 때 복잡하다. 지금 요것만 읽어서 complicated가 맞다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뒤에를 더 읽어봐야 돼요. 낱말 밑줄 1번은 뒷부분 1번 뒤에 부분을 읽어서 역추론해가 답을 맞춰야 됩니다. 이걸 귀식을 어떻게 맞춰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지. 자, when we have less입니다. 우리가 덜 가질 때, 뭔가를 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tend to be more often 더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to sharing what we have 우리가 덜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더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많이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저희 어릴 때도 가난했는 시절인데 그 당시에도 밤에는 대문 열어놓고 자고 뭐 도둑놈이면 서로 이웃들이 잡아주고 뭘 찌짐을 이렇게 구우면
나눠 먹고, 제사 지내도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했죠,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줘요. 특정한 유목 부족들이죠. nomadic tribes입니다. 유목 부족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 유목 부족들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정착해 있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죠. 계속 옮겨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나누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 속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하는 동안에 그 유목 부족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면 그 유목 부족들은 오픈업 대로 하면 그들의 집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그들의 음식과 아주 환대를 해줄 거라고. 음식도 주고 환대를 해줄 거라고. 여행하는데 전혀 모르는 남인데도. It's not just because they are nice people.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친절한 사람들, 단지 그들이 친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생존이 나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기 생존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maybe the travelers in need of food and shelter another day. 언젠가 어느 날 식량도 필요하고 자기들이 잠잘 수 있는 숙소나 피난처도 필요할 때의 여행객일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언젠가 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라도 음식도 주고 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생존이 나누는 것에 달려있다. 내가 나눠주면 남도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주 바람직하고 건전한 생각이죠. 단지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3번은 맞지. 그죠? 그리고 2번도 맞죠, 내용은. 다음에, ironical하게, 자,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이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의 울타리는 R이죠. 동사가 더 크고 더 높아. 더 많은 거 가지니까. 왜 그렇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남이 훔쳐갈까봐. 그리고 우리의 보안은 더 정교해지겠죠. To keep people away. 외부 사람들을 더 멀리 두기 위해서 우리의 보안이 더 정교해지게 된다. Our security is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누기를 더 적은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나누기를 더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나누는 것을 싫어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이 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한번 살아보면은 이 말에 공감을 가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덜 베푼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통계학적으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아는 내용이 맞죠.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the less we want to share. 더 적은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리고 보안도 철저하고 남을 멀리하기 위해서. 울타리 높이고 담장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Our desire for more combined with our increased physical interaction with the common folk인데 common folk는 일반 대중을 말합니다. 자, 콤마부터 먼저 처리하면 일반 대중과의 physical은 실제적인으로 해석이 되고 물리적인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 실제적인 또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인데 우리의 줄어든이죠. 증가된 실제적 상호작용은 일반 대중, 내가 모르는 일반 대중들과 많이 어울리고 상호작용 한다는 거잖아. 이거와 결합된 더 많은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 이게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일반 대중과의 실제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적어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의 감소된 실제적인 상호작용과 결합된 더 많은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뭘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은 단절을 만들어내.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더 줄어든다는 거지. 그게 디크리스트가 맞는 거지. 현실에 대한 단절과 현실에 대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도와줄 일이 생겨도 안 도와주는 거. 그죠?
맹목이 되고 눈이 멀어지는 거, 현실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모르는 일반 대중들, 타인들과는 상호작용이 점점 줄겠죠. 감소되겠죠. 그래서 인크리스트가 아니고 줄어든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탐욕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의의죠. 그러면 여기서 위에 1번에 보면 종합적으로 볼 때 공유하고 협력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은 복잡해지겠지. 내가 가진 자원들이 많고 외부의 위협이 적을 때 복잡해지겠지. 아, 이걸 나눠주는 게 싫은데,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간직하고 싶은데, 뺏기기 싫은데, 나누기 싫은데,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밑에서 더 적게 가질 때는 기꺼이 나눠주는 것에 더 개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복잡하다는 말이 어휘가 맞는 거지. 1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전체를 읽고 1번을 다 풀어도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이 지문이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괜찮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 필출이다. 그리고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법 서술력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문장 요약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예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문장 요약 같은 거 있죠? 뭐 요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등등등 여러 가지 변형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를 풀면서 30번을 단단하게 다지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도 열공하시고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